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가요, 이재명 대통령실에 이거 조국을 사면해달라, 이런 데 이거 의견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지금 이런 데 이거 속보가 뜨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이재명 대통령실에 조국을 사면해달라, 이렇게 이거 의견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광복절 자기들에게 뭐 국민인명식인지 뭔지 해계망측한 행사를 하잖아요. 국민인명식인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거 초대한다고 우상호가 갔잖아요. 제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가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우상호가 직접 여기 문재인 찾아가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도 이거 조국을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야기를 했다.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런데 이거 저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이게 부적절하냐? 한번은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요, 이 문재인의 행위가 아주 부적절한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후임 현직 대통령 보고 범죄자를 사면하라, 이런 선례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도 옛날에 사면권 행사했고 지금 이제 그 후임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아마 전직 대통령이 자기 후임 보고 누구를 사면해라, 이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 부적절한 행위다. 아주 그 후임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게 저는 처음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 보고 누구를 사면해라, 이런 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는 그건 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대통령도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구를 사면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전직 현직 대통령이 아주 부담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해본 놈은 해본 사람 다 알잖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직접 특정인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게 아주 전직 대통령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부적절한 이유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도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미리 다른 범죄자 보고 사면해라, 이거는 자기 밑자락 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요, 뇌물 2억 1,300만 원 받은 걸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2억 1,300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뇌물이 1억만 넣으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이 말은 이게 문재인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냥 피고인입니다. 이런 피고인 주제에 누구를 사면하라 마라,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그래서 뇌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가 자기 재판이나 신경 써서 성실하게 임하지, 어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대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 보고 사면하라 마라, 이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행위로서도 부적절한데, 특히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그냥 전직이 아니고 자기도 중대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면을 요구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나도 사면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재인이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이걸 사면 요구하는 건 이게 부적절하다. 이게 두 번째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아직 조국에 대해서 죄값을 안 치렀는데 문재인이가 마음에 빚이 있다는, 사면 제도라는 게 문재인의 자기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면 제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이가 옛날에 그랬죠. 조국이한테 나는 이제 마음에 빚을 진 게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국민들한테는 마음에 빚이 없고 국민들한테는, 조국이한테만 미안한 마음에 빚이 있냐? 야, 네가 문재인, 네가 조국을 민정수석시키고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그때 광화문에 100만 이상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조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해친 분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냐.
근데 국민한테는 마음에 빛이 하나도 없고 조국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냐? 결국에 문재인가요. 사면을 요구한 거는 그 조국한테 진 마음의 빛을 좀 이렇게 갚으려는 이런 의도인데 과연 이게 그 사면권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이 이런 식으로 그 사적인 미안함을 갚는 이런 게 제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점에서도 저는 이거야말로 그 문재인과 개인적인 조국에 대한 미안함을 갚는 이런 게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의 처신으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게 첫째 부적절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이 특히 지금도 지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가 누굴 사면해 주라 마라 이거야말로 주제 넘는 짓 아닙니까? 자기 재판이나 제대로 받지 그러면 자기도 징역 받으면 사면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문재인이가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미안함, 빚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개인적인 빚 갚기 위해서 사면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진짜 잘못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조국이가 아직 죗값을 8개월도 안 됐는데 치른 것도 아닌데 이거는 사면을 요구하는 거는 국민의 법감정이나 전역의 사법 정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이거 이재명이한테 큰일 났네, 이제. 야, 이재명. 이제 진짜 너 휴가 중에 이제 진짜 조국 때문에 막 이빨이 흔들흔들하지. 지금 여기 안 그래도 휴가지에 너 이춘석이도 사고 나가지고 이춘석 법사위원장 너 비서실장 했잖아. 그러면서 이춘석이 뭐 철저히 수사해라 이러면서 휴가지에서 이춘석이 법사위원장 사태 터져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머리 아프지.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싶다 기사 나왔잖아.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니까 겁나지. 골치 아프지. 휴가에 그러니까 무슨 이게 2달 만에 휴가냐. 수혜가 지금 어떤데. 하여튼 지금 이재명이가 휴가지에서 제대로 뭐 골프나 치면서 휴가 즐기고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건 터지고요. 특히 내일입니다. 내일 법무부의 사면 복권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까지 나섰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머리가 찔끈찔끈 이빨이 흔들흔들 하겠죠. 지금 보세요. 이재명을 가장 배후에 챙겨주는 게 이해창과 더불어서 원탁이 누구죠? 백낙청. 바로 백낙청 교수가요. 뭐랬냐면 우리나라는 김대중 이후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밀어준 좌파 중에 원로 중에 원로 원탁이 백낙청이가 사면해 그랬잖아. 그 다음에 KBS 이사장 했던 김상근 목사도 사면해. 그 다음에 뭐 친문들 고민정 부탁이 박지원 김동연 전부 친문들도 사면해 달라. 그 다음에 불교계 조계종의 총무원장 그 다음에 선임들 천주교 전부 사면해 달라 지금 난리인데 야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여기에 문재인의 청구서가 날라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게 안 해줄 걸로 봤거든요. 왜 안 해준다? 이재명이가 왜 안 해준다? 자기가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으로서는 조국에 사면되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조국한테 갑니다.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고 자기는 레임덕이 오면 모든 관심이 조국한테 간다. 그러면 조국이가 완전히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없고 한 산에 호랑이가 2마리가 없는데 조국이 키워줄 필요는 뭐 있냐. 이래가지고 저는 사면 안 해줄 걸로 봤거든요. 이재명이가 국민 여론 이건 핑계고요. 사법 정의가 뜨고 국민 여론은 이건 핑계고 안 해줄 걸로 봤는데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야 문재인까지 정면 요구했다. 사면 안 해주면 바로 이게 친문계와 친명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제 분석이 틀린 겁니까? 자꾸 저 댓글을 좀 많이 보는데 서 변호사 너무 이게 낙관적으로 좌파 분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는 분 있는데 제가 댓글을 거의 다 봅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이게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동연,
박지원, 한병도, 고민정, 전북의 친문들이 조국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원탁의 원로들이 요구하고 있고, 여기 문재인까지 오늘 이게 직접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자, 이거 안 해주면요. 이거 안 해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감정이 이 정도면 이게 친문하고 친명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흔한 말로 이게 레드라인, 그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그냥 분석한 거, 지금 당장 사면 안 해준다 해서 뭐 이게 당장 뭐 이재명을 어쩌고 저쩌고 털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앙금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언젠가는 이게 결정적인 폭발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방선거 때 과연 조국당과 민주당이 또 연대해가지고 나눠먹게 할까? 연합공천. 야, 너거는 몇 개 떼줄게. 너그 연합공천 요 먹어. 우리는 요 할게. 이렇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다 물라고 하지 조국당이 몇 개 떼줄게. 협상이 쉬울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전면적 관계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친문들이 대거 조국당에 붙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물과 기름은 맞거든요. 물과 기름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 배를 탔으니까 어쩔 수 없이 5월 동주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뭐 항상 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나라 월나라 가기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게 와신 상담 아닙니까? 오나라, 우리 그 월나라 구천, 오나라 합려 부차, 전부 이게 다 와신 상담의 고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제대로 그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게 조국 사태고, 이게 빨리 왔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재명한테 정면으로 조국 사면해줘. 이렇게 요구한 거는요. 한번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것도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이가. 아마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이게 이빨이 흔들흔들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딜레마다. 원래는 이게 안 해주려고 했는데 문재인까지 나섰으니 진짜 안 해주면 이게 문재인까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친문하고 결별하나? 그러면 이게 좌파가 대분열되잖아요. 아마 이게 문재인의 요구에 굴복해서 사면해주나? 그러면 이게 조국이 앞으로 놓으면 근데 뭐 조국이 뭐 호랑이 덕에 낙에 타고 온갖 정치 활동할 텐데 온갖 메시지 내고 선명하게 이러면 이재명도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 이재명한테는 진짜 심각한 딜레마가 됐고요. 안 해주면 두통막 나는 거예요. 해주면 바로 또 자기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내일 그 결과는 내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